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곧바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참을걸.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화가 났을 때는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말도 상대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어도 말에 맞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참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오면 3초만 멈추십시오. 사람은 화가 나면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과장해서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도대체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나 항상, 한 번도, 도대체라는 말은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분노하여 던진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가 상처받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의 불편함은 결국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감정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속으로 천천히 셋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둘,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셋, 조금 다르게 말할 수는 없을까? 셋을 세어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30을 세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단 3초의 멈춤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잠시 후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는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도 내가 할 말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화가 날수록 바로 말하지 말고 3초만 멈추십시오. 둘째, 사실과 내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는 나의 경험과 감정, 선입견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내 말을 들으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확인된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 나보다 휴대전화가 더 중요한가 봐.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해석입니다. 상사도 윗분에게 뭔가를 보고할 궁리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해석을 사실처럼 믿고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면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는 단정하지 말고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인사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잠깐 모르는 사람이 되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오해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럴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셋째,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를 비판하는 일이 마음 아프다면 말해도 되지만 비판하면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낀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충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봐라 했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것도 몰랐어? 이런 말은 맞는 말일 수는 있어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말입니다. 비판해야 할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행동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져서 다음 일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면 방어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하십시오. 넷째, 비난하고 싶을 때 따뜻한 말을 하나 더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런 말은 짧지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미소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울림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장점은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실수는 쉽게 지적합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겠지.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가 느끼기 어렵습니다. 종은 누군가 울려야 소리가 나고 노래는 누군가 불러야 들리며 사랑은 표현하고 나눌 때 비로소 전달됩니다.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거나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힘든데도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연히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진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고마운 점과 잘한 점을 먼저 말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용기를 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화가 날수록 바로 말하지 말고 3초만 멈추십시오. 둘째, 내 생각을 사실로 단정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셋째, 상대를 이기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하십시오. 넷째,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고마운 점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조금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입보다 귀를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와 헤어진 뒤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 3초가 관계를 지키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전문가 김태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후회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